안녕하십니까, 배평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그 환경이 지금 잘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이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장외투쟁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네, 그 당시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이 보여줬던 장애투쟁은 많이 다르죠.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저 이제 이 박사모 태극기 부대 이쪽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가지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해서 장애 투쟁을 한 것이고, 지금은 대의 명분이 있죠. 대의 명분을 가지고 네, 장애 투쟁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국회가 이제 장애 투쟁을 할 때에는 더 이상 정상적인 절차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할 때 그때 이제 투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진보 진영의 또 하나의 새로운 시민단체가 태동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사단법인, 네, 어떤 그 단체가 하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워낙 그 단체가 이제 시아타파라가 주도했던 개국본이라는 그 폭력 집단이 있잖아요. 그 한 여직원에 대한 이 폭행이 일어나도 그거에 대해서 눈 감고 그냥 여전히, 네, 그 가해자를 옹호하고 드는 그런 이제 폭언 집단, 네, 그게 바로 개국본의 이제 실체 아니겠습니까? 그 개국본을 필두로 해서 또 이제 유튜버 방송 채널 시아타파 TV 이 무리들이 이제 다른 또 예하 동맹 조직과 결탁을 해서 이제 진보 진영의 파란을 좀 일으켰죠. 거기에 최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몇몇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단연코 인격 살인까지 당했다라고 보여지는 꽃미남 TV를 위시해서 이제 그 연대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중에 하나의 이제 시민단체가 태어나는 것 같아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민단체가 만들어지면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그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정치의 뜻을 두고 있는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국회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청년들 중에 20대 분이 계시면 20대나 뭐 30 초반까지도 아마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네,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뭐냐면 당대표가 이제 장애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원래 이 전두환 정권 시절에 또 노태우 정권 시절에 격한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최대 10년 동안의 기간은 그분들이 이제 정계에 진출하는데, 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밑거름이 된 겁니다. 지금 그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에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게 검찰을 동원해서 정치 탄압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네, 민주당이 좀 뭐랄까 과격하게 하지 않고 이제 이 정석대로, 네, 정치를 하려고 할 때 청년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러면 안 돼요. 밋밋하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투쟁적으로 언론 탄압에 대해서, 시민단체 탄압에 대해서, 또 정치적인 탄압에 대해서, 네, 지금 이태원 참사 그렇고 한 굵직굵직하게 한 5개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반민주주의적인 그런 독재 정권의 네, 이제 전제 정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선언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시면 돼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좀 본인들도 낯설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 내가
민주화 투쟁을 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이제 시민들 즉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이 현 정권의 이상한 그런 파행도 아니고 정말 해괴망측한 그런 국정 운영으로 인해서 이미 이제 156명이라는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를 위령하는 그런 방식도 깔끔하지가 않죠. 깔끔하지 않다 정도가 아니고 해괴망측하다. 이쯤 되면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벌일 수 있는 국지적인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한일 대립구도 속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컬러풀하게 선거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경제를 되살려야 된다는 그런 프레임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역사적인 인식에 대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느냐, 구현이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언론 탄압이라는 그런 정말 한 20년 만에 들려오는 그 언론 탄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투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단순하게 그냥 뭐 촛불행동 집회 뭐 이런 데 참여해 가지고 사진을 몇 장 올리는 걸로는 좀 부족해요. 조직적으로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이제 삼각지에서 모여서 용산까지 넘어가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집회라 더더욱더 이때 좀 투쟁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촛불 집회는 평화를 지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화염병 던져라, 과격하게 공권력과 충돌하라,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제 몸으로 하는 민주화 투쟁이 했다면 지금은 머리로 하는 민주화 투쟁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미운하거나 민주당이 지금 이제 장애 투쟁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쇄적인 그런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시민단체가 뭐 한두 개 모여가지고 이 관할남용이다 이렇게 해서 뭐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뭐 공수처에 고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시민단체가 연대해가지고 최소한 20-30개 연대가 단체가 모여가지고 대대적인 기재 확인 들면서 이제 진행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변호사도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냥 일반 시민단체들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고발이 아니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고발을 조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투쟁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 시아타파와 같은 그런 정치 자영업자라고 보여지는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축출하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정리 수순도 가야 되니까 할 게 정말 많죠. 그 와중에 용산구청장에 대한 JTBC 언론 보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국민들을 상대로 무슨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을 낳고 있어요. 그리고 구민들은 죽어나가는데 자기 정치하는데 아주 그냥 동분서주하는 구청장의 모습을 보며 시민들이 이쯤 되면은 용산구 구민들은 용산구청장을 이제 소환해서 이거는 퇴임시켜야 됩니다. 용산구청장 구청 앞에 가서 주민 소환제 가능한가요?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소환제를 해서 끌어당기는 그런 활동도 할 수 있죠. 못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CNN에서도 외신도 이제 이번 이태원 참사를 제2의 세월호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뉴스 보도되는 거 보니까 제2의 세월호로 규정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태원 참사를 제2의 세월호가 되지 않도록
이름도 빼고 얼굴 영정도 빼고 그냥 위령제만 뭐 세워놓고 네, 그냥 조문만 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세월호 참사와 동급의 어떤 계속 이어지는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경계하는 게 그거거든요.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가 무너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자기네가 무너진다는 생각,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를 물고 늘어져야겠죠. 정치적으로 이용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책임을 묻자는 겁니다. 네, 그게 희생자들의 유가족에 대한 예의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적인 이해타산으로 보면은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세월호 변호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발로 뛰었던 그런 변호사였고, 그게 이제 민주당의 영입으로 이어지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그런 수순을 밟았잖아요. 이태원 참사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0대 청년이 나서서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낼 필요가 있어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그 머리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온 적이 있고 여전히 정치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태원 참사라는 정말 좋은 이 기회를, 국민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이 기회를 날리는 거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이죠. 설사 뭐 운 좋아가지고 줄 잘 서서 환경이 맞아떨어져가지고 의원 배치를 단다 하더라도 그냥 이스나마나한 그런 존재가 되다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참조해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기회 아닌 기회,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보여주는 이 악행, 그리고 이제 이 독재자의 면모, 그 다음에 뭐 미신이나 주술에 의해서 뭔가 나라가 개판이 돼가가는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는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정말 좋은 필요한 시대가 왔고 또 펼칠 시대가 왔다. 그게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재 정치 상황입니다.